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 교수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상속세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상속세법이란 건 없고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는 법률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할까?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피상속인,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상속을 받는 사람을 우리는 상속인이다 그러죠. 결과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가족이라든가 이런 친족들이 이제 상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상속세는 누가 세금을 내느냐? 상속인이 세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속인에는 법정 상속인이 있습니다. 법정 상속인이 있고, 그러니까 법정 상속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정한 상속인을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될까요? 뭐 배우자라든가 또는 자녀들, 직계 비속이라든가 또는 부모들, 뭐 아들이 죽었다면 부모가 상속받겠죠. 직계 존속이라든가 또는 뭐 형제 자매, 또는 이 상속인은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까지 상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속세는 누가 세금을 낼까요? 상속인들이 세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법정 상속인이 있고요. 대습 상속인이 있습니다. 대습 상속인은 대를 잇는 상속인이죠. 만약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조부가 돌아가셨는데 이 조부에 대한 부가 없는 거죠. 여기에 누가 있나요? 손자가 있는 거예요. 이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할아버지 아들이 먼저 사망을 했다면 여기 있는 손자가 상속을 받게 되는데, 이런 손자를 우리는 대습 상속인이다. 그래서 이렇게 상속인에는 법정 상속인이 있고 대습 상속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결과적으로 상속세는 상속인이 이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 세금을 내야 되느냐 하는 것이지요. 언제까지?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상속개실이라는 게 있어요. 상속개실. 그러니까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우리는 법률용어로 상속개실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상속개실이라고 하는 것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상속개실이다. 그래서 이때 상속인은 상속개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속개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돌아가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비거주자입니다. 비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피상속인과 상속인 전원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비거주자라면 상속개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유가 3개월의 여유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비거주자였다면 상속개실이 속하는 그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누굴까요? 상속인이죠. 상속인. 상속세 납세 의무자는 상속인이 되겠죠. 상속인인데 이 상속인이 내고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수유자. 결과적으로 상속세 납세 의무는 상속받은 상속인과 수유자가 세금을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수유자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이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죽기 전에 유언 상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유증이라고 합니다. 유언 상속. 유언에 의한 상속을 유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유언에 의한 상속을 받는 사람을 우리는
수유자, 역시 수유자도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인증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인증여라고 하는 것은 살아생전에 증여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너에게 재산을 증여하는데, 우상으로 이전하는데 나 죽으면 너 가져라 하는 것이 사인증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주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증여자가 되겠고요. 재산을 받는 사람을 수중자라고 하는데, 이때 증여자와 수중자가 증여계약을 체결하는데요. 이때 증여자가 죽게 되면 수중자가 상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증여자가 사망하게 되면 수중자가 상속을 받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인증여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유증이라든가 사인증여에 의하여 상속을 받는 사람을 수유자라고 한다. 결과적으로 상속세 납세 의무자는 상속인, 그 상속인은 법정 상속인이 있고 대습 상속인이 있지요. 또 수유자, 유증이라든가 사인증에 의하여 상속을 받는 사람을 우리는 수증자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 시간에 상속 순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세는 신고납부는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상속 계실이 속하는 다름 아래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 민법 천조에 보게 되면, 민법 천조입니다. 천조에 보게 되면 상속 순위가 나옵니다. 상속 순위가 나오는데요. 1순위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받은 상속인의 1순위는 누구냐? 직계비속입니다. 자녀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다면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동순위가 됩니다. 동순위. 그래서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되겠고요. 2순위는 누가 되느냐? 직계존속입니다. 직계비속은 자녀들이 되겠죠? 직계존속은 부모가 되겠습니다.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순위는 형제자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순위는 사촌 이내의 반계혈족입니다. 사촌 이내의 반계혈족이 4순위가 되겠는데, 결과적으로 상속받는 상속 순위는 1순위는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 그런데 배우자가 있다면 직계비속과 존속은 같은 동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자녀가 직계비속은 1순위인데 그 자녀가 태아입니다. 태아도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서 상속순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태아도 직계비속이죠. 1순위가 된다는 겁니다. 태아도 생명체가 있기 때문에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서 태아도 1순위 직계비속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민법 3조에는 만약에 직계비속과 자녀와 직계존속이 없고 배우자만 있다면 배우자가 역시 상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동순위가 된다. 만약에 직계비속도 없고 직계존속도 없고 배우자만 있다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자, 마지막에 민법 천조에 나오는 상속 순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계속 이어서 다음 시간에도 상속세에 이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